23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30번 지문 영상 강의 시작할게요. 30번 지문은 이사할 때 어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를 부모로서 어떻게 지지를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지문입니다. 처음 문장부터 가보실게요. While moving. 자, while이라는 표현 먼저 나왔는데 while이 뭐뭐인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인 반면에. 자, 그럼 무엇인 반면에냐면요. moving이 여기서 이사거든요. 이사가 어려운 반면에요. 모두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초록색은 어휘를 표현하고요. 파란색은 어법을 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에게 이사가 어려운 반면에 it is particularly 그것은 particular 특히나 stressful 합니다. For children,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자, 그 아이들은요, lose their sense of security. 안정감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may feel,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disoriented라는 게 orient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방향 감각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disoriente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혼란스러운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동의어로는요. confused, ed로 붙어야 돼요. confuse라는 표현도 혼란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feel 뒤에는요. 항상 이렇게 형용사가 와서 뭐뭐라는 감정을 느끼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형용사 disoriented 또는 confused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쩌면은 잃어버리고 또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을 어떤 감정을 혼란스러운 감정을요. 근데 언제 느끼냐면요. when이 뭐뭐 할 때이죠. 그들의 루틴, 그들의 어떤 일상이요. is disrupted, 수동태죠. 자, disrupt라는 거는요. 지장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장을 받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는 무너지다라는 뜻이 돼요. 무너지다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고요. 일상이 무너져요. 왜냐면 항상 내가 살았던 곳에서 하는 루틴이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확 깨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all that is similar. 자, 이때 all이 모든 것이란 뜻인데 that is familiar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familiar 하면은 익숙한이란 뜻이죠. 자, 모든 익숙한 것이요. is taken away. take가 가져가다고요. away는 저쪽 멀리로란 뜻이에요. 그럼 멀리 가져간다는 거는 없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옆에다가 적어보면 take 어쩌고 away는요. 뭐뭐를 없애다의 뜻이다 라고 적어놔 줄게요. 뭐뭐를 없애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요. 수동태로 쓰였죠. is taken away가 쓰였어요. 그러면 없애지다라는 뜻이 되겠죠. 없애지다 또는 없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없어지고 일상이 무너질 때 애들은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익숙한이라는 단어와 무너지다, 빼앗긴다 이런 표현들 함께 알아놓을게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young children ages 3 to 6, 3살에서 6살짜리의 이제 아이들은요, are particularly affected, 특히나죠, are affected, 수동태예요. 영향을 주다가 아니라 이제는 영향을 받다죠, 수동태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참고로 수동태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형태가 오면은 동작을 하다의 뜻이 아니라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particular이라는 부사가 요 수동태 동사 부분 꾸며주죠. 부사로 특히란 뜻이에요. 자, 3살에서 6살짜리 아이들이 특히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사에 대해서요. 자, their understanding at this stage. 자, 그들은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이 아이들은요. 특히 이 스테이지라는 거는 어떤 단계란 뜻이거든요. 이 단계, 즉 3에서 6세 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understanding, 이해라는 것은요. is quite literal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quite라는 표현은요. 꽤라는 뜻이고요. 이 literal이 형용사인데 융통성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꽤나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and it is difficult for them. 그것은 그들에게 어렵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 3에서 6세의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자, 뭐 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imagine.
상상해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beforehand, 미리요. 자, 무엇을요? A new home and their new room. 그들의 새로운 집과 새로운 방을 미리 한번 이사 가기 전에 그려보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직 어렵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리터럴하거든. 융통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자, 우리 이 and 뒤에를 잘 보면요. 이때 이제 가주어예요. 그 다음에 이 to 뒷부분이 진주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온 요 for them은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는 뭐 하는 애들이에요? 뒤따라오는 투부정사의 주체, 즉 imagine을 누가 하는지, 상상을 누가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의미상의 주어고,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오는 것이다.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성 때문에 애들은 이사에 대해서 더 어렵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Young children may have worries. 어쩌면은 이제 이 어린아이들은요, 걱정을 가질 수 있는데요. Such as, 예를 들면, Will I still be me in the new place? 내가 여전히 나일까? 이 새로운 장소에서도. 그리고 Will my toys and bed come with us? 나의 장난감과 그리고 내 침대들이 여전히 나와 함께 갈까? 라는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자, 그래서요. It is important to 라고 했는데 이 부분부터 점점 이 글쓴이가 주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it은 가짜 주어고요. 이때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진주어로 할 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할 건데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설립하는 것이요. 밸런스를, 균형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between A and B 하면은 A와 B 사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A가 validating children's past experience거든요. validate라는 이 표현은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낼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과거의 경험을 인정하는 거. 과거 인정하다 어휘로 밑줄 쳐줄게요. 그리고 focusing on, focus on 하면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에 집중하다. 자, 근데 ing 또 나왔죠? 얘도 동명사로 뭐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중하는 거죠. focusing부터가 between A and B에서 B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helping them adjust. 그들이요.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에? 새로운 플레이스에, 새 플레이스에도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 사이에 균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해결책 부분이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해결책이라고 적어놔 줄게요. 해결책이 결국에는 뭐냐? 아이들에게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정도 해주면서 앞으로 새로 살게 될 이 공간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양쪽 측면을 모두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어법적으로 잠깐 볼 건데요. help라는 단어 뒤에는요. 이렇게 동사 원형이 자주 따라 붙게 됩니다. 우리 나온 김에 한번 다시 싹 정리를 할 건데요. help, 목적어, to, 동사 원형이 원래는 정석이에요. 근데 to가 생략이 가능해요. 지금 필기한 것처럼. 뜻은 목적어가 동원하도록 돕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버전이 더 있습니다. help 뒤에 목적어 자리 자체가 투부정사인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솔직히 목적격 보어로 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목적어 자리 자체에 to 동사 원형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조차도 to는 생략이 가능하다. 뜻은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로 끝나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도 adjust 앞에 원래 to가 있었는데 얘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 to거든요. 근데 얘는 생략이 가능해서 없어졌다. 그냥 adjust만 나왔다. 라는 거 문법적으로 알아놔 주세요. 자, 그래서요. 이제 점점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죠. 아이들은요. need to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적어놔 줄게요. 자, 아이들은 뭐 할 필요가 있냐면요. have opportunities. 기회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뭐 하는 기회냐면요. 투부정사가 꾸며줄 수 있어요. to share.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background, 배경을 말이에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that 하면은 뭐뭐 하는 방식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in a way that respect,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그들의 과거를요. 무엇으로서 존중을 하냐면요. 중요한 부분으로서요. 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냐면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라는 뜻으로 의, 주, 동의 어순을 가진 간접 의문문에 해당을 합니다. 간접 의문문은요. 의문문의 의미를 꼭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의문문이 지금은 의문사가 지금은 who죠. 그러면 누구로 해석을 하면 되죠? 그들이 누구인지로 끝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이죠. 이 who they are를 다른 말로 하면은 their identity잖아요. their identity, 그들의 정체성. 중요한 부분이 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배경을 공유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갔다고 해봅시다. 조금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나의 한국에서의 삶도 정체성으로 인정을 좀 할 기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밑줄을 좀 칠 건데요. 일단 문법적으로 who they are 이 부분 알아놔 주시고요. 그리고 과거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배경을 공유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함께 밑줄을 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이것은요. 즉 앞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요. contribute to가 나왔는데 이거 위에다가 좀 적어놔 줄게요. contribute to ing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to는요. 여기서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나 동명사를 가져야 되거든요. 자, contribute to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에 기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것에 기여하다. 자, 그러면 그들은요 하면서 여기 지금 build가 아니라 building 나왔죠. 중요합니다. 그들은요 짓는 것에 기여합니다. 이것은요 앞에 있는 요 좋은 행동은 짓는 것에 기여하는데요. 무엇을 짓는 거냐면 공동체의 감각을 기르는 데 중요합니다. 기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i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특히나 those in transition. transition이라는 거는 전환이 되는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transition이 뭐겠어요? 바로 이사죠. 그렇죠? 이사라는 큰 전환 안에 있는 그 단계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요 공동체 감각이요. 공동체 감각이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 감각이 바로 이 위치의 선행사로 나왔어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감각이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에 맞춰서 단수 동사가 와야 되는 거죠. 수일치가 요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필수적이다까지 우리가 알아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is의 얘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특히 어떤 거 변화를, 여기는 노란색으로 밑줄 쳐줄게요. 변화를 겪고 있는 아이들. 이 변화는 어떤 변화? 이사라는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우리 문법적으로도 위치 밑줄 칩시다. 컴마 위치는 언제 쓰이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컴마 플러스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쓰이고 있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 용법이어도요, 우리가 크게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다를 바는 없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좀 자유롭게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은 선행사가 똑같이 a sense of community가 되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딱 하나입니다. 컴마 대수로는 쓸 수 없다는 점 함께 알아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는요, 확실히 보면은 후반부에 여기 앞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문제점. 그 다음에 이 뒤에서부터는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제와 해결책이 같이 나오는 이런 지문에서는요. 문제와 해결책이 모두 주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상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해결책 여기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을 우리가 주제문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문제에서도 주제문을 확인을 한다면은요.
바로 두 번째 문장이 문제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아가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